200만 마일. 이 토요타 엔진이 결국 은퇴하기 전까지 달린 거리다. 고장 때문이 아니다. 왜 죽지 않는지 연구하려고 분해했을 뿐이다. 그런데 다른 토요타 엔진은 고작 8만 7천 마일 만에 폭발했다. 같은 회사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현대 자동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94년식 토요타 수프라의 EJ 엔진입니다. 실린더 벽의 단면을 보세요. 200만 마일을 달린 후에도 완벽한 호닉 마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베어링은 오리지널입니다. 헤드 게스킷은 한 번도 교체한 적 없습니다. 이 엔진은 말 그대로 차체보다 오래 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2009년형 캠리의 이 AGF 이 엔진을 보세요. 블록에 난 그 구멍이 보이십니까? 사고로 생긴 게 아닙니다. 고작 87천 마일 만에 발생한 치명적인 내부 결함입니다. 신뢰성으로 명성을 쌓은 토요타 엔진이 100만 마일도 채우기 전에 피스톤 로드가 블록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3주 전, 저는 위스콘신에 있는 토요타 엔진 전문 정비소에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200만 마일 이상을 기록한 수프라에서 꺼낸 전설적인 EJG 엔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쪽 구석에는 비슷한 고장으로 망가진 이 AG 엔진 5대가 있었는데 모두 10만 마일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더욱 놀랍게 만드는 건 바로 그 200만 마일 엔진이 특별히 아껴서 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화창한 날에만 꺼내 쓰는 차고의 여왕 같은 존재도 아니었다. 이 엔진은 독일에서 15년간 택시를 움직인 뒤 미국으로 건너와 또다시 10년을 달렸다. 앞으로 몇 분 동안 한 토요타 엔진은 200만 마일을 달릴 수 있었던 반면 다른 엔진은 10만 마일도 채우지 못한 정확한 이유를 보여드리겠다. 이 엔진들에 대해 제가 발견한 사실은 자동차 제조 방식의 극적인 변화를 드러내며 왜 20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엔진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먼저 이 전설적인 엔진이 사실상 불멸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토요타가 이 JG 엔진에 적용한 것은 단순한 우수한 엔지니어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시는 볼 수 없을 수준의 자동차 공학적 과잉 설계였죠. EG-J 엔진이 왜 특별한지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엔지니어링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부터 이해해야 한다. 1991년 토요타가 이 엔진을 개발하던 시절 일본은 경제 버블에 빠져 있었다. 기업들은 단순히 가격 경쟁을 벌인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우수성으로 경쟁했다. 비용은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가능한 최고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최근 200만 마일을 달린 이 JG 엔진을 분해한 수석 정비사 마이크를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내부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 마모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실린더 벽에는 여전히 원래의 크로스 해칭이 남아 있었고 크랭크축 저널은 최소한의 마모만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20만 마일 주행 시 마모되는 밸브 가이드조차 공장 사양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놀라운 점은 여기에 있다. 이 엔진은 200만 마일을 단순히 버텨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동력계 테스트에서 원래 출력의 5% 이내로 여전히 힘을 냈다. 생각해보라. 200만 마일을 주행한 후에도 이 엔진은 1994년 공장에서 출고되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결은 제가 과잉 설계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죠. 투제이즈의 실린더 벽 두께는 대부분의 현대식 엔진보다 거의 2배나 두껍습니다. 크랭크축은 단조 강철로 제작되어 공장 출력의 3배를 견딜 만큼 튼튼합니다. 심지어 헤드볼트조차 불필요할 정도로 큽니다. 토요타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엔진을 만든 게 아닙니다. 가능한 모든 면에서 그 기준을 뛰어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최근 이 JG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직 토요타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전한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이 JG 엔진 한 대의 생산 비용이 일부 경제형 차량
전체 가격보다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토요타는 말 그대로 엔진 한 대당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건 이익률 문제가 아니었죠. 수십 년간 지속될 명성을 확고히 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했다. 독일에서 200만 마일을 달린 그 택시?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나는 50만 마일을 넘긴 2JG 엔진 수십 대를 기록해왔다. 지난달 플로리다에서는 89만 7천 마일을 달린 엔진을 발견했는데 여전히 원래의 헤드 게스킷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유주의 정비 일정은 5천 마일마다 오일 교환뿐이었다. 하지만 이 엔진의 불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는 튜닝 커뮤니티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엔진이 출력을 2배로 높이면 폭발하는 반면 이 JGH는 원래 출력의 3배, 4배, 심지어 5배까지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감당한다? 왜일까? 모든 부품이 엄청난 안전 여유를 두고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엔진의 오일 통로를 보시죠. 얼마나 큰지 보이시나요? 현대식 엔진 통로는 이 절반 크기입니다. 베어링 표면은 동시대 설계보다 거의 2배 넓습니다. 냉각 통로는 과도하게 커서 극한 조건에서도 엔진이 거의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훌륭한 엔지니어링이 아닙니다. 타협 없는 엔지니어링이었죠. 모든 부품은 정상 사용 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큰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마치 토요타가 이 엔진을 영원히 가동하도록 설계한 뒤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안전 여유를 2배로 늘린 셈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그들이 컴퓨터 지원 설계도, 유한 요소 분석도, 현대적 제조 기술도 없던 시대에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구식 엔지니어링 원칙과 품질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으로 이 엔진을 과잉 설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200만 마일을 달린 그 엔진은 결국 분해되었는데 고장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마일을 달리고도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였죠. 이제 2007년으로 빠르게 넘어가 제가 토요타의 엔지니어링 정체성 위기라 부르는 EAGF 이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순히 한 대의 불량 엔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 제작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다시는 200만 마일 엔진을 보지 못할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주행거리 8만 7천 마일에 불과한 2009년형 캠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엔진 소리를 들어보세요.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4,000 수리비가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이 엔진이 고장 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토요타가 이런 문제를 알고도 계속 생산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파손된 이 AG 엔진의 커넥팅 로드 베어링입니다. 완전히 마모된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이는 정상적인 마모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고장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8만 마일에서 120만 마일 사이에서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고장난 이 AG 엔진 사례 3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의 한 토요타 전문가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작업장에는 블록에 구멍이 난 이 AG 엔진 6개가 놓여 있었죠. 모두 다른 차량에서 나온 것들이었고 주행 거리도 비슷했으며 동일한 고장 지점을 보였습니다. 그가 전한 충격적인 사실은 이랬습니다. 그가 보는 이 AG 엔진 파손 사례가 다른 모든 토요타 엔진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상황을 진정 비극적으로 만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토요타가 들인 비용은 엔진당 $100도 차에 안 됐을 겁니다. 더 나은 커넥팅 로드 베어링, 더 튼튼한 오일 컨트롤링, 그리고 약간 더 엄격한 제조 공차만 적용했더라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품 비용을 절감하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 엔진이 8만 마일을 버티는지 30만 마일을 버티는지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이 시기에 근무했던 전직 토요타 품질관리 엔지니어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결정이 비용 문제로 귀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투제이즈 엔진은 품질에 대한 예산 제한 없이 제작된 반면 투에이즈는 엄격한 가격 기준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부품은 최소 사양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지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죠. 결과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합니다. 이 오일 소모 테스트를 보십시오. 50만 마일 주행한 이 JG, 오일 교환 사이 오일 소모량 0.8만 마일 주행한 이 AG, 1000마일마다 쿼트 약 0.95리터. 소모하지만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투에이즈는 단순히 고장나는 게 아니라 극적으로 파손됩니다. 이 엔진이 망가질 때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닙니다. 피스톤 로드가 엔진 블록을 뚫고 나와 주변 부품을 완전히 파괴하죠. 변속기, 서브 프레임, 심지어 스티어링 렉까지 손상된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고장 시점이 거의 잔인할 정도다. 대부분 보증 기간이 끝난 직후 발생해 차주들은 종종 차량 가치보다 높은 수리비를 떠안게 된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사라를 만났다. 그녀의 2007년형 캠리 엔진이 98,000마일, 약 157,000km에서 고장났다. 보증이 만료된 지 불과 2,000마일, 약 3,200km 후였다. 수리 견적 4,800달러, 약 640만 원이었다. 이는 단순히 불량 엔지니어링 문제가 아닙니다. 토요타의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입니다. 20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엔진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10만 마일도 안정적으로 달리지 못하는 엔진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아마도 토요타의 대응일 것입니다. 수천 건의 불만, 집단 소송, 체계적 문제에 대한 압도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11년까지 최소한의 변경만 가한 채 이 엔진들을 계속 생산했습니다. 이 두 엔진 사이의 변화를 완벽히 보여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JG의 커넥팅 로드입니다. 무게, 두께, 단조 품질을 주목하세요. 이제 이 AG의 커넥팅 로드를 보십시오. 차이가 미묘한 게 아닙니다. 충격적입니다. 최근 이 두 부품을 저울에 올려봤습니다. 투제이즈 로드 750g의 단조 강철입니다. 2AZ question mark 460g의 소결 금속입니다. 단순한 무게 차이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버티도록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겨우 버틸 만큼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엔지니어링 결정에 있습니다. 두 엔진을 모두 금속학자에게 분석해달라고 했더니 그가 발견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투제이즈의 실린더 벽은 더 높은 등급의 철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실리콘 함량이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는 더 나은 내마모성, 더 우수한 열 방출,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긴 수명을 의미합니다. 2AZ는 표준 등급 철, 최소한의 실리콘 함량, 더 얇은 벽, 토요타가 좋은 엔진 만드는 법을 잊은 게 아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더 저렴하게 만들기로 선택한 것이다. 오일 통로를 보여드리죠. 투제이제로에서는 거의 40%나 더 크게 설계됐다. 이는 모든 조건에서 더 나은 오일 흐름, 더 나은 냉각, 더 나은 윤활을 의미한다. 투에이즈의 오일 통로는 최소 규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엔진이 새 것일 때는 문제 없지만 마모가 발생하기만 하면 오일 압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베어링 표면은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투제이즈는 더 넓은 표면적과 고급 소재를 사용한 대형 베어링을 적용했습니다. 투에이즈는 더 작은 베어링, 더 좁은 표면적, 저가 소재입니다. 이는 고속도로와 비포장 도로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목적지까지 갈 수는 있지만 하나는 장거리 주행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 30년 경력의 토요타 마스터 기술자 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한 말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투제이즈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투웨이즈는 모든 비용을 꼼꼼히 계산하는 마음가짐으로 제작되었죠. 냉각 시스템 설계를 보세요. 투제이즈는 모든 실린더 주변에 추가 워터, 재킷을 갖춰 모든 조건에서 균일한 냉각을 보장합니다. 투웨이즈인은 최소 요것만 충족하는 기본 냉각 채널입니다. 이 엔진들은 뜨거워지면 계속 뜨겁게 유지되며 이는 마모를 가속화합니다. 조립 과정조차 달랐습니다. 투제이즈는 일본 내 전용 시설에서 각 엔진이 수작업으로 조립되었습니다. 투웨이즈인은 최소한의 인력 개입으로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달랐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안전 여유도입니다. 투제이즈의 모든 부품은 정상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큰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투웨이즈인은 예상되는 부하를 정확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오차 허용 범위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조건이 완벽하지 않을 때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완벽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죠.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요타는 어떻게 20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엔진을 만들던 기업에서 10만 마일을 넘기지 못하는 엔진을 만드는 기업으로 변모했을까요? 그 답은 자동차 산업 전체의 극적인 변화를 드러냅니다. 1991년 EJ즈 엔진이 개발되던 당시 토요타는 엔진 한 대를 생산하는 데만 천문학적인 금액인 $1,700를 지출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이는 오늘날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 전체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자동차 제조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 2005년 도요타 내부 문서를 입수했는데 이 문서가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비용 절감, 가치 증대, cost down, value up 라는 새로운 제조 철학을 제시한 내용이었다. 이론상으로는 훌륭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 이 AG 엔진 제조 비용은 고작 $650였다. 투제이즈 엔진 제조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점은 여기부터입니다. 두 시대를 모두 경험한 전직 토요타 임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비용 절감 압박은 일본 본사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더 싼 차를 원했고 이를 위해 내구성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생각해 보세요. 1993년 당시 신차 평균 가격은 중간 소득의 약 27주치에 해당했습니다. 2007년이 되자 제조사들은 이 비율을 20주로 낮추려 했습니다. 무언가는 희생되어야 했고 그 희생양이 바로 공학적 허용 오차였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JG의 실린더 헤드입니다. 주조 두께와 소재 품질을 주목하세요. 이제 이 AG 실린더 헤드를 보십시오. 벽면이 더 얇아졌고 재료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수명 극대화보다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엔진 제작 비용이 낮아진 것만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철학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점입니다. 투제이즈는 모든 엔진이 영원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반면 이 AEG는 엔진이 보증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1991년 당시 토요타 엔지니어의 발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각 엔진을 마치 우리 자신의 채 장착할 것처럼 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이 되자 지침은 규격에 맞춰 제작하라. 그 이상은 필요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토요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조사가 동일한 압박에 직면했죠. 더 저렴하게 만들고, 더 가볍게 만들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비용을 절감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과잉 설계된 엔진의 시대는 끝나고 최소 사양에 맞춘 정밀 엔지니어링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변화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엔진이 너무 오래 가면 사람들은 새 차를 사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장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새 차 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 토요타든 현대식 차량이든 반드시 주의해야 할 특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구독자들이 시한폭탄 같은 차량을 사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같은 시대의 모든 토요타 엔진이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웨이즈 엔진이 미국 전역에서 폭발하는 동안에도 토요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성 높은 엔진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어떤 엔진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어떤 엔진이 오래 가고 어떤 엔진이 고장 나는지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놀랍습니다. 여전히 탱크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진 현대식 토요타 엔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어떤 구매 가이드나 소비자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들에게 피해야 할 특정 엔진과 찾아야 할 엔진에 대한 주간 업데이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저는 3명의 시청자가 알려진 엔진 문제를 가진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막았고 5명의 다른 시청자가 50만 마일 이상 달릴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정보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패턴이 드러날수록 좋은 엔진과 나쁜 엔진의 목록은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신 정보를 계속 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세요. 다음 주에는 토요타 엔진에 대한 완전한 가이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전히 오래 가도록 제작된 현대식 토요타 엔진, 피해야 할 특정 연식 및 모델, 임박한 엔진 고장에 숨겨진 징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좋은 엔진을 찾는 방법 게다가 방금 150만 마일을 돌파한 또 다른 토요타 엔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엔진이 아닙니다. 다음에 분석해주길 바라는 토요타 엔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가장 많이 요청받은 엔진들을 향후 영상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지식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8만 마일 약 12만 킬로미터 걷다만 버티는 차와 80만